세상 다 귀찮아. 그런 표정으로 있다가도 여행 얘기만 나오면 어깨 들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넋이 나가 있다가도 먹는 것만 보면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도 있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있으시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거 있으시죠? 좀 없어 보여도 됩니다. 좀 시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나, 딱 하나만 있어도 이게 인생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하면 기분 좋으세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써니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문 대통령 생각이 나가지고 참. 춤도 추셔가지고 웃겨라. 오늘 그 문 대통령이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이렇게 열망하던 수사권 조정안이 그리고 유치원 3법도 통과됐습니다. 네, 기쁘네요. 즐겁네요. 오늘은 초대 가수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오십니다. 노래 들으러 오십니다. 이 동네 형이어가지고요. 동네 형이어서 네, 어떻게 계시는지 그리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커피 상황실장 맡아서 여러분들한테 커피 나눠주시러 오십니다. 어떤 얘기를 나눌 건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0951 50원 들고요. TBS 앱이나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으로 윤건영 커피 상황실장 아닌 밤중에 주진우 커피 상황실장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 보따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물 소개도 언제 할까요? 네, 나와라 달디. 오늘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소하셨습니까? 아닌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0918님 진우 형님 커피 주세요. 다짜고짜 학연지연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저도 싫어합니다. 제가 형님 고등학교 2년 후배더라고요. 그래서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별론데.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커피 주시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 내 고등학교 2년 선배가 이건영 검사라고 나한테 구속영장 청구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줘야 되겠냐? 오늘은 줄게. 오늘은 주겠습니다. 네. 1840님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손가락을 다친 것 같아요. 연락이 통 없어요. 아니면 남친 폰에서 갑자기 제 번호가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커피 제가 대신 드릴게요. 고소합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네, 이분한테도 선물 좀 보내주세요. 8071님 올해 고등학교 올라간 딸아이 졸업식 끝나고 머리를 쇼컷으로 자르고 와서 씻습니다. 딸내미가 가발 만드는데 머리카락 기부했다고 하네요. 너무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까? 딸목까지 커피 이분한테는 2배로 보내주십시오. 9883님 오늘은 아내랑 같이 일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으니 고소합니다. 뽀뽀도 하면서 일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아내분하고 같이 일하고 네, 뽀뽀하면서 일하고 네, 아내랑 같이 한잔 하십시오. 여기도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네, 노래 들을까요? 윤건영 실장께서 인생의 노래라고 고른 노래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걱정이네. 왜 그럴까? 레드벨벳입니다. 빨간맛. 누구는 윤건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재인의 남자, 문재인의 복심, 문재인의 패, 문재인의 쓸개, 횡격막, 별별 말을 다 지어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우리 동네 형입니다. 그냥 모셨습니다. 우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의 커피 상황실장으로 모시고 노래나 듣겠습니다. 노래나 들읍시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며칠 전까지 청와대 전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음악 코너에 순수 음악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네. 평소에 조금 들었죠, 이 방송을? 네, 주진우 기자가 하는 방송이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안 들을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내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이조이스님 웰컴. 전 고위 공무원 나으리. 여기는 양복 안 입고 오셔도 되는데. 저분이 양복 안 입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 일복이에요. 편하죠. 예. 네. 모모달님, 윤건영님 반가워요. 청와대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진우 DJ랑 정말 친하세요? 뭐 모르겠어요, 잘. 잘 모르겠네. 그러네. 근데 인연은 오래됐네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몇 해 겨울, 몇 해 선거 뭐 많이 겪었습니다. 꼬북꼬북님, 개인적으로 외모 패권주의 청와대 F4에 윤건영 실장님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요. 네.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까? 예, 예. 이분 커피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네. 커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가는 선물, 여러분들한테 가는 커피는 다 윤건영 실장이 보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9321 윤건영 실장님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 못 하겠어요. 그냥 커피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 네. 너무 좋은데.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인생의 노래로 꼽으셨어요. 이건 어떤 영문이죠? 솔직히 제가 이 노래 잘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는 꽤 중요한 사연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네. 2018년 봄에 제가 평양에 갔었어요. 예술단하고 같이. 예술단 큰 공연이 있었을 때 말인 거죠? 네.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아주 중요한 예술단 공연이 있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 레드벨벳의 빨간 맛 요걸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레드벨벳이 저도 그 뒷이야기 좀 아는데 레드벨벳이 이 공연단 예술단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탁현민은 반대했거든. 완전 반대였어요. 근데 왜 레드벨벳이 가야 된다고? 제가 유일하게 좀 고집을 피웠었는데 탁 교수는 당시 완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엄청 싸웠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된다. 왜 가야 됐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걸그룹이 평양 공연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첫 번째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웃긴 이야기지만 레드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보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일단 걸그룹 이름이 레드벨벳이고, 그리고 또 노래 제목이 빨간 맛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 한가운데서 레드벨벳이 빨간 맛을 부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중요하게는 평양의 시민들이 우리 걸그룹 공연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게 일단 궁금했어요. 기본적으로 레드벨벳이 가자마자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쏟아졌는데 근데 평양에서는 어땠습니까? 쏴했습니다. 분위기가요? 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 선생님 때는 와 하는 환호가 나왔고요. 이선희 씨 공연 때는 막 따라도 부르시고 막 그랬는데 레드벨벳 공연 때는 멀뚱멀뚱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가장 충격받은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평양 시민들이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느끼는 반응이라는 느낌적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이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건 난 처음 들어. 항상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잘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특사로도 가셨죠. 특사로 2번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또 직접 이렇게 만나잖아요. 몇 사람이. 네, 맞네요. 그러면 좀 다르죠. 아무래도 다르죠.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쏙 이야기도 하게 되니까요. 네. 좀 어떻습니까? 예의가 바릅니까? 문 대통령한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예의가 바른. 네, 예의 바르고 열정적인 지도자입니다. 네. 좀 약간 머리도 이렇게 천재과 같아요. 근데 어떤 얘기합니까? 그 특사로 가서. 음악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렇죠. 주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이런 좀 무거운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북한 음식은 입에 맞던가요? 아주 입에 잘 맞고 제가 홀딱 반한 게 있는데 북한 김치 맛은 정말 압권입니다. 북한 김치가 고춧가루를 안 써가지고 맞습니다. 심심한데요. 네, 근데 정말 시원합니다. 이게 배
배를 파내가지고 먹는 과일 배를 파내서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백김치처럼 담근 김치가 있는데 네. 정말 맛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선택하셨습니까? 두 번째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네요. 맞습니다. 아, 이거 뭐 좀 사연이 있습니까? 그 사전에 제게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는 노래를 뭘로 할 거냐라고 네네. 질문 주셨는데 네. 정말 여러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내일 기자회견이 있으셔가지고 네. 또 밤을 또 하얗게 지새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네. 당신께서 직접 또 다 하나하나 또 준비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여행, 대통령께서 트레킹이나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정말 여행 좋아하죠. 여행 얘기만 좋았어요.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맞습니다. 눈동자에 초롱초롱해지시는데 네. 좀 가까이서 앉아 본 분만 느낄 수 있는데요. 네. 퇴임 이후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트레킹이라든지 네. 여행을 마음껏 좀 다녀오시라. 오늘 정말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노래로라도 위로와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곡했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윤건영과 문재인과 윤건영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여행.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보내는 노래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하고 네. 인연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직장 상사로 만났습니다. 제가 네.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이셨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그때는 뭐 직장 상사로 모셨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양산으로 네네. 들어가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설득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양산으로 가서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확신이? 네.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껏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항상.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샤랄라님, 윤건영님 목소리도 멋지시고 곡 선택 탁월하십니다. 네, 커피 갑니다. 앙그님, 대통령도 듣고 계실란가? 아니요. 내일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주로 서류, 자료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와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내일이 회견이다. 그럼 오늘 밤은 어떻게? 아마 오늘 낮부터 시작해서 내일 당신께서 하셔야 될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그 논거를 찾고 사례를 찾고 막 이러느라고 지금도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이 그림자님, 윤 실장님 화이팅. 저도 윤 실장입니다.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요. 같은 윤 실장한테는 커피 드려야죠. 네. 네. 사실 저는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중에 측근 중에 가장 오래까지 청와대에 남을 사람으로 그냥 전손가락으로 윤건영을 뽑았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저도 제가 청와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선거 나올 줄 몰랐죠. 네. 얼마 전까지도 몰랐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도 사실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저 청와대를 나온 건 저의 결정이고요. 네.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와서 지키는 게 맞는 건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대통령은 노래를 못 해요. 정말 못하죠. 정말 절대 안 부릅니다. 전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들었다는 사람 처음 봤네요. 네. 근데 독창은 아니고요. 합창하시는 걸.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선거 때 춤을 추더라고요. 궁하니까요. 네. 엄청 놀렸어요, 저는. 맞습니다. 네. 춤출 준비 되셨어요? 저는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노래는 됩니까, 그럼? 노래는 부르라면 부릅니까? 18번이면 어떤 노래입니까? 회전의자요. 회전의자? 주 기자가 도저히 모를 노래. 아니,
빙글빙글 돌아가는 예, 오는 의자, 맞습니다. 회전 의자에 예. 임자가 따로 있나?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또 아주 옛날 노래인데.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즐겨 부르시는 트로트가. 아버님이 좋아해서. 그런데 지금 노래 선곡이 범상치 않습니다. 평소에 노래를 들을 시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없습니다. 네, 라디오도 간간히 듣고 네. 항상 회의와 회의 속에 살고 있었는데. 네. 걱정이네. 걱정이네. 청와대에서요, 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나 참 잘했다. 이거는 정말 보람이 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예. 전날 밤 1시에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 가용한 모든 차를 소방차를 보내라. 강원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불길이 잡히고 네. 이게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상황실장으로 뿌듯함을 좀 느꼈던 저도 적이 느꼈습니다. 이게 네. 나라지 그렇게 네.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려가는 그 소방차의 행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막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남북 특사 그리고 네. 남북 정상회담 그렇게 네. 보람차게 했을 거고요. 맞습니다. 가장 또 가슴 아픈 부분은요. 아픈 손가락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부분이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아프죠. 네, 아프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민트초코님 여행 가고 싶다. 아들이랑 청와대 가보려고 하는데 필수 코스.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청와대 관람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 네, 좋죠. 역사의 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뭐 아들하고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 의자 얘기 나오니까 회전 의자 왜 난 몰라요. 목소리 좋으셔서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노래해. 전부 왜 음치라고 하나요? 유시민 작가님도 노래 부르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소절만 되나요? 이거 음악 방송이어서 이런 거 시켜야 돼요. 빙글빙글 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술을 한 잔, 소주를 한 잔 하고 해야 나오는 노래라서요. 빙글빙까지 나오면 어떻게 남이 빙글빙글인 줄 알아요. 회전 의자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로 가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왜? 네.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아픈 부분 이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노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힘들고 어둡고 그래도 잘 계십니다.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하면서 선곡을 요청을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 어떤 노래가 좋을 것 같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바로 즉답을 이 노래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추천을 합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노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네. 청와대에서나 아니면 그 전에 많은 선거, 많은 고비와 실패와 좌절 있었잖아요. 그때 네네. 조금 기억에 남는 노래들이 뭐 있나요? 2012년에 네. 대선 때 그대에게. 예. 그렇죠. 저도 그대에게 그 틀려고 정말, 했어. 네, 저도 그 고민했었거든요. 네. 마음이 네. 그 노래 나오고 이제 문 대통령 걸어 나오면 네. 진짜 가슴이 쿵쾅쿵쾅. 그렇죠. 네. 이제 다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물론 그 노래 나오면 막 싫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노래 또 그 이은미 네. 누나 노래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 네,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는 또 그렇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적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윤건영 실장이 추천한 노래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걱정 마십시오. 네. 네. 진달래 공이님 실장님 연애 잘하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고요. 밀당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첫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지. 진짜인데. 손 잡으면 결혼해야 돼. 맞습니다. 네. 8050님 너무 이분한테는 커피 보내드리겠죠. 8050님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목소리 멋진데 다른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 좀 끈질기죠. 저 닮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블루드리머님, 청와대 밥은 맛있나요? 저희 구내 식당 밥이 지겨워지는데 청와대 식당 밥도 지겹나요?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자주 먹으면 지겹고요. 그렇죠. 네, 맛있습니다. 네. 그래요. 회사밥이니까 좀 네. 특징이 있네요. 2798님, 실장님 같은 분도 이런 노래 골라주는 아들한테 잔소리 하시나요? 잔소리 할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얼굴을 봐야 잔소리를 하든지 소리를 하든지. 네. 지금 몇 년째 그랬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대로 같이 시간을 길게 가져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일요일 날도 청와대에 계실 땐 출근했고요. 네, 네. 토요일 날도 가끔 쉬었죠. 네. 거의 나갔죠. 네. 일요일 날도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하고 저녁 때 들어가고요. 네. 일주일 중에 하루 일찍 들어가는 날,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가급적 금요일 날 저녁은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아닌 밤중에 주진우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침에 출근은 몇 시에 하셨어요? 보통 5시에 일어나서 그냥 나와서 한 6시경에 도착합니다. 사무실. 네. 그리고 퇴근은 보통? 집근 초에는 한 11시 넘어서 했는데 네. 좀 빠지더라고요. 한 1, 2년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나오기 전에는 한 10시 전후. 네. 10시 반. 11시 정도에 통화하면 가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5시에 출근해서 11시. 청와대에서 일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죠. 또 겸손까지. 0128님, 이 노래 들으니 소주가 땡기는데 실장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술 좀 하십니다. 네. 많이는 못하고 네. 많이는 일 때문에 못하고. 네. 네. 왠지 술도 맘 놓고 편히 못 마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까? 네. 이조이스님, 팩트 체크 들어왔습니다. 에이, 원래 다 첫사랑이라고 하지. 솔직히 결혼 후회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사모님 100% 후회했을 거예요. 저도 뭐 후회는 후회고 첫사랑은 첫사랑인 거죠. 아, 그런가요? 네. 형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뭐 괜찮습니다. 안 돼요. 큰일 나. 네. 2357님, 실장님 악수만 하시고 결혼하셨구나. 네, 그건 제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외유내강 스타일이신 듯 한없이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아내는 날카로움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본인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뭐 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뭐 단칼에 다르죠. 네. 네. 맞아. 남 앞에서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말도 잘 안 하세요. 네. 지금 고발장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나 릴리님, 청와대에서 주 52시간 안 지키셨네요.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면서 가장 보람되다. 이 분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기를 잘했다. 그럴 때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정말 잘 듣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잘 듣죠. 네, 정말 잘 듣습니다. 제가 볼 때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잘 들으시는 분이고, 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분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소통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운 건 잘 듣는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잘 듣죠. 네. 선배님도. 네. 그래서 대통령 옆에 있을 때 매 순간순간이 저한테는 참 영광된 순간이죠. 대통령 모실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료고인님 바로 질문했으면 솔직히 일하다 보면 욱하고 욕도 나오고 그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있죠. 네. 한 번은 제가 당대표 시절에 욱 해가지고요. 가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 그때는 당대표신데 정말 아닌 거예요. 그때 되게 힘들었죠. 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가출했습니다. 5시간 정도? 네. 들어왔더니 당시 대표님이 건영 씨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네. 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왔을 때 그때 아니었나요? 그쯤인가 하여튼 그 당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때죠. 그때 나도 화났네. 그 5시간 동안 10년 동안 문재인 곁에 있었던 그
윤건영은 그 5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어디서 뭘 했을까요? 한강을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예. 그때 당대표, 문재인 당대표 정말 그 어떤 직업보다 극한 직업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을 견디시더라고요. 네. 설탕 한 스푼님, 5시간은 가출이 아니라 외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렸을 때 윤건영은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어떤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까? 저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군인이요? 네네. 그래서 사관학교 시험까지도 봤습니다. 네. 근데 뭐 마지막엔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네. 멋진 군인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이제 학교에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을 하고. 그렇죠. 사회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불의한 사회에 네. 뜻한 바 네. 있어가지고 네. 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었네요. 주변에서 성격상 너는 뭐 이게 맞지 않아. 그런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부모님 생각해서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된다,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많았을 텐데. 많았죠. 제가 학생 운동하고 정치하는 걸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전혀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은 전혀 제가 그 애야라고 생각할 정도일 겁니다. 네, 성격을 아는 사람들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윤건영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재인의 청와대는 생각대로 오고 있습니까? 생각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나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은 옳다. 방향은 뭐 2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제대로 이렇게 설득하고 뜻을 모아가는 것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방향은 후대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뭐 소개를 해드리면 경제 민생이 일종의 정쟁화되어 버리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10만 원 공약을 했습니다. 다 올리자고 했죠. 네, 다 올리자고 그랬는데 이게 정치 쟁점화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아 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건강한 논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립하는 데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 최저임금이 돼 버렸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극단화돼 가지고 한쪽에서 좋은 일을 해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무조건 자기가 주장하다가도 반대편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죠. 네, 맞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2357님, 실장님 내일 사모님께 아침밥 못 얻어 잡수겠어요. 도시락 사드세요. 이렇게 하는. 원래 아침 안 주세요? 그렇죠. 포기가 빠릅니다. 저도 집에서 아침 절대 안 먹고요. 밥 얻어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네. 그러셔야죠. 맞습니다. 네. 뭘 잘한 게 있어가지고. 가을 조아님, 청와대 나와서 전부 출마하는 게 코스인가요? 청와대 인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진보개혁 세력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든 시민사회든 학계든 보수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라고 해서 특별한 우월적인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분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형은 뭐 우리 형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10년 넘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는데 정말 좋은 형입니다. 생각만 해도. 고맙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뭐 난 다른 얘기 몰라.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방송이라서 굉장히 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편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4월 15일 날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하고 싶었는데 좀 빼먹은 얘기 있습니까?
아까 조국 전 장관 노래를 이적 씨 노래로 추천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게 굉장히 마음 걸렸었습니다. 거기에 그때는 또 입장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힘내시라는 말씀 네. 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대신 잘 전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커피 상황실장 윤건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소설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저렇게 죽는 건가 싶을 때 어디선가 영웅이 나타납니다. 저 악녀가 착한 주인공을 차지하는 건가 싶을 때 그때 출생의 비밀이 꽝 터지는 거죠. 삶에서도 그런 반전은 있습니다. B급 배우를 꿈꾸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노숙자로 전전하던 짐 캐리가 한 편의 영화로 대스타가 됐고요. 아니, 윤건현 실장이 순수 음악방송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반전이. 사는 게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별로라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와 뮤직박스,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